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3월 모평 지난번에 이어서 7번부터 9번까지 이번 시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7번입니다.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묻고 있습니다. 문화산업의 독점하에서 대중문화는 획일적인 모습을 하고 있다. 대중문화의 조종자들은 독점을 숨기려 하지도 않는다. 독점의 힘이 강화될수록 그 힘의 행사도 점점 노골화된다. 일단 패턴을 보게 되면 조금 이 대중문화에 대해서 좀 비판하는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죠. 영화나 라디오는 더 이상 예술인 척할 필요가 없다. 대중매체는 그들이 고의로 만들어낸 것들을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로 사용이 되며 대중은 문화산업의 객체가 된다. 즉 주체가 아닌 객체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중에게 다양한 질의 대량 생산물이 제공되지만 그것은 그렇죠. 이윤 창출을 위한 문화산업 체계의 일부일 뿐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역시 문화산업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산업의 어떤 부분? 그렇죠. 상업화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는 누구의 입장이다? 아도르노. 아도르노의 입장입니다. 자, 그러면 이 대중문화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는 요 아도르노의 입장과 맞는 걸 찾는 겁니다. 자, 문화산업이 확산될수록 인간의 몰개성화 경향은 감소한다. 우리 지문에서 어땠습니까? 몰개성화 경향이 감소했습니까? 아니죠. 개성이 사라지는 겁니다. 개성이 사라지는 게 그렇죠. 증가하고 있는 거죠. 증가. 이 몰 개성화라는 개념 여러분들이 아신다고 하면은 당연히 뒤쪽 부분이 잘못됐다라는 거 알게 될 겁니다. 자, 몰 개성화. 다른 말로 개성이 사라진다. 앞에 표현했다고 하면 여기 있는 이 획일적인 혹은 정형적인 이런 형태의 단어로 바꾸어 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썼을 경우에는 그렇죠. 감소가 아니라 증가. 이렇게 했을 때 맞다라는 얘기죠. 2번. 문화산업은 예술을 상품화하려는 시도를 예방하고자 한다. 예방이 아니죠. 예술을 상품화하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는 거죠. 3번. 문화산업은 대중에게 규격화된 예술과 가치관을 전달한다. 규격화된, 정형화된, 획일적인 예술과 가치관. 다시 말해서 여기 표현대로 하면은 그렇죠. 그들이 주장하고 싶은 그런 이데올로기를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아도르노의 입장이 맞습니다. 4번입니다. 문화산업의 목표는 예술의 심리적 가치를 보존하는 것이다. 심리적 가치를 보존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 점을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틀린 겁니다. 문화산업은 대중이 각자 고유한 예술 체험을 하도록 장려한다. 장려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요 문화산업의 어떤 상업화에 대한 아도르노의 입장이지만 이걸 우리가 아도르노의 입장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냥 풀 수가 있는 겁니다. 수업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비문학의 수준에서도 풀 수 있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문해력만 있었다고 한다면 반드시 맞춰야 되는 문제였다. 8번입니다.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에서 문제 상황 속 A에게 제시할 조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이것이 있기 때문에 저것이 있고요. 이것이 생기기 때문에 저것이 생긴다. 인연생기. 이것이 없기 때문에 저것이 없고 이것이 사라지기 때문에 저것이 사라진다. 연기를 보는 자는 법을 보고 법을 자는 연기를 본다. 누구죠? 불교 석가모니죠. 석가모니의 관점에서 A사항을 해석을 하는 겁니다. 자, 기업가 A가 경영난이 지속됩니다. 경영난이 지속되자 뭐죠? 폐기물 처리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공장의 폐수를 무단으로
방류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경영난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폐수를 무단으로 버렸습니다. 그 폐수를 버린 게 다시 원이 되어가지고 그렇죠. 우리가 먹는 물이 오염이 되겠죠. 그러한 물의 오염이 다시 원인이 되어가지고 지구 환경을 파괴하는 결과로 가겠고, 지구 환경의 파괴가 다시 원인이 되어가지고 우리 인류의 삶을 해칠 수가 있는 그런 인연생기. 자, 이런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 뭘 강조하고 있는 겁니까? 상호 의존성을 강조하고 있죠. 자연과 인간의 상호 의존적인 관계를 고려하여 결정하세요. 1번 바로 나오죠. 자, 2번 인간의 내재된 불성을 극복하려는 의지에 따라 결정하세요. 인간의 내재된 불성, 맞죠. 불성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불성을 극복이 아니죠. 그 다음에 3번 자연의 모든 구성원이 영원히 존재할 수 있도록 결정하세요. 영원히 존재한다. 이 실체에 대해서 우리가 뭐한다? 집착을 하게 되면은 오히려 그게 번뇌가 된다고 했죠. 그래서 무상이라고 했습니다. 영원한 것은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불교의 관점이 아닌 거죠. 4번 인간이 우월한 존재로서, 인간이 우월한 존재라고 얘기하는 것은 환경에 대해서 그렇죠. 인간 중심주의적 입장인데 불교는 그런 인간 중심주의적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상관이 또 없는 거죠. 인간 외의 존재도 독립된 실체를 유지할 수 있도록 결정하세요. 역시도 다시 실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죠.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답은 1번 되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갑을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십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갑입니다. 지능에 따른 분배 원리는 정형적 원리다. 정형적 원리다. 이러한 원리는 차별적인 소유 권리를 창출하는 과거의 행위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비역사적이다라고 하면서 뭐 하고 있는 거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게 되면은 비정형적이고 역사성을 강조했던 분배적 정의와 관련해서 우리가 배웠던 사상가는 누가 있을까? 노직입니다. 노직은 자유지상주의자라고 얘기했죠. 우연적인 결과문이라도 소유하게 되는 과정에서 뭐만 있으면 정당성만 있으면 개인 소유로 봐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개개인의 소유권을 중시하는 그런 학자라고 얘기했습니다. 밑에 내용 한번 볼게요. 지능과 같은 천부적 재능의 분포를 공동의 자산으로 생각을 하고, 다시 말해서 태어날 때부터 갖게 되는 천부적 재능, 이걸 뭘로 한다? 개인의 것이 아닌 공동의 자산으로 생각을 하고, 이러한 분포로 인한 이익을 또 뭐하죠? 함께 나누어 가질 수 있는 정의의 원칙이 필요하다. 그렇죠. 요거는 누구죠? 롤스죠. 롤스. 그러면 갑과 을은 분배와 관련된 노직과 롤스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풀기에 앞서 가지고 이 부분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고 가셔야 되는 부분인 거죠. 이론적으로 정립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노직으로 돌아가 볼게요. 노직은 개개인의 소유권을 중시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취득이거나 이전 혹은 양도, 그리고 교정의 원칙을 상당히 중요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취득 양도의 과정에서 타인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취득 양도의 과정에서 부정의가 없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 이 과정에서 부정의가 생긴다고 하면은 무엇이 그렇죠. 국가에 의해서 교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재분배에 대한 입장은 어땠습니까? 그렇죠. 롤스가 얘기하는 국가의 어떤 복지를 위한 또 혹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재분배를 뭐한다? 반대한다라고 얘기했죠.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된다? 개인의 자발적 선택에 의해서 재분배가 이루어지는 것이 맞다라고 보는 겁니다. 다시 말해 재분배는 전적으로 누구에게 위임이 되어야 된다?
개인에게 위임이 되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롤스로 넘어오게 되면은 개인에게 있는 것은 천부적 재능 혹은 사회적인 어떤 우연성 이런 것들 부정의하다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자연적 사실로만 간주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나중에 어떻게 하죠? 공동자산으로 환원을 해가지고 공동체를 위해서 쓰자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죠. 정의 원칙에 있는 차등의 원칙에 따라 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되면서도 사회적 약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해서 공동자산을 환원하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재분배에 대한 입장은 노직과는 달리 국가에 의해서 복지를 위한 혹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재분배를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롤스의 정의관을 우리는 공정으로서의 정의관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공정으로서의 정의. 그리고 노직의 입장은 소유 권리로서의 정의관이다. 이렇게 얘기를 부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둘 분 사상가 모두 뭘 강조하고 있다? 그렇죠. 절차적 정의를 강조하고 있다. 절차적 정의. 절차적 정의는 뭐죠? 그렇죠. 과정에서의 그 절차가 공정하다라고 한다면 결과에서 균등하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정의롭다라는 입장인 거죠. 자, 요런 내용을 이제 여러분들이 안 상태에서 풀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노직과 롤스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가볼게요. 보기입니다. 기억, 갑. 노직이죠. 개인은 천부적 자산과 그것을 이용하여 얻은 정당한 소유물에 대해서 배타적인 권리를 갖는다. 맞죠. 니은, 을. 롤스입니다. 천부적으로 타고난 것은 부정의하다고 할 수 없다. 그렇죠. 부정의한 것이 아니고 그냥 이건 자연적인 사실이라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니은도 맞는 거고요. 디귿. 역시 롤스입니다. 개인은 사회적 협동의 공정한 체제의 규칙에 따라 얻은 모든 것에 대한 권한을 갖는다. 개인은 사회적 협동의 공정한 체제의 규칙, 이게 뭐냐면요. 그냥 앞서 읽었던 정의의 원칙입니다. 이 정의의 원칙을 푼 거예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이게 무슨 말인지 하면서 좀 어려워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쉽게 얘기하면은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 요 부분이 이렇게 풀려서 서술이 된 겁니다. 정의의 원칙에 따라서 얻은 모든 것에 대해서 권한을 갖는다. 당연히 맞는 말이죠. 자, 리얼 보겠습니다. 갑을 노직과 롤스 둘 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분배 원리가 정의의 원리에 포함되어야 된다. 그렇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분배 이 부분에 대해서 노직과 롤스의 입장은 틀립니다. 그래서 롤스는 정의의 원리에 이 부분이 반드시 포함이 되지만 노직은 그렇죠. 개인의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갑을이 공통된 입장이 아니고 갑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기역, 니은, 디귿에 해당하는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요 마지막에 우리가 풀었던 요 9번이 해당하는 부분, 사회윤리 파트인데 요 부분은 반드시 학습이 정확하게 되어 있어야 되고요. 요거와 관련했을 때는 변별력 있는 문제가 반드시 계속해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요 문제를 맞추느냐 못 맞추느냐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들의 어떤 등급이라든지 표준 점수에 영향을 받을 수가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